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초가을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강물 위로 퍼지고 갈대는 바람에 나부꼈다. 연인들, 가족들, 운동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르듯 갑자기 쩌렁쩌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짝! 뺨을 내리치는 소리였다. 그 순간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운동복 차림의 남자들이 걸음을 멈췄고 아이 손을 잡은 엄마는 놀라서 아이를 감쌌다. 뺨을 맞은 여자는 29 이름은 강지원. 어두운 베이지 코트를 입고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잠시 멍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맞은 쪽 볼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감정도 말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원의 뺨을 때린 이는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 윤미자였다. 50대 중반 청담동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쇼룸을 운영하는 이력이 있고 단아한 자주색 한복 원피스 차림으로 겉보기엔 기품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다. 넌 이 집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아냐? 뻔뻔하게 기어 들어와선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근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다. 그만큼 상황이 적나라하고 기세가 매서웠다. 하지만 지원은 울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단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어떤 다짐이 서려 있는 듯한 기운만이 뿜어져 나왔다. 그 표정은 마치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서울에서 자란 여자는 아니었다. 전라남도 해남 바다와 논이 맞닿은 조용한 농촌 마을이 그녀의 고향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가난했고 시골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지독하게 책을 놓지 않았고 결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서울살이 10년째 처음엔 사무보조로 시작해 차근차근 성장했고 27살에 만난 남자 이현우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는 중소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성실하고 순수한 남자였다. 그리고 2년 뒤 둘은 결혼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현우의 가족, 특히 어머니 윤미자는 처음부터 지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에겐 명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란 지방 출신의 지원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겉으로는 격식을 차렸지만 눈빛과 말투에는 언제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시누이인 이소진 역시 노골적이었다. 딱 봐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더라. 서울살이 하고 싶어서 우리 집 붙잡은 거 아냐. 처음엔 참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부모와의 갈등은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받아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순간에 깨지었다. 그날은 현우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이 가족 외식을 제안한 날이었다. 그동안 꾹꾹 참아온 서운함을 이겨내며 한남동의 고급 한식당을 예약하고 자신이 카드로 전액 결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검은색 프리미엄 카드. 그것을 꺼낸 순간 윤미자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 카드 어디서 났어? 남편 몰래 쓴 거야. 설마 회사 공금 아니면? 우리 집에서 빼돌린 돈. 지원은 차분히 말했다. 제 돈이에요. 제가 직접 번 겁니다. 그러나 윤미자는 믿지 않았다. 카드를 낚아채더니 손바닥으로 뺨을 갈겼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한강공원까지 끌고 나온 것이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수치야. 지원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싸움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날 밤 여의도 자치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현우는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고 지원은 조용히 메일함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한 통의 메일, 그리고 수십억 원 규모의 실적이 담긴 문서였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누군지 그 사람들은 모르지. 그래, 그 무지함이 끝날 시간이 왔어. 다음 날 아침, 여의도의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이 은은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하고 아직 잠든 남편 현우를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녀는 늘 그랬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조용한 며느리 아무 말 없이 가정을 돌보는 사람?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현우가 부스스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원아, 어제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지. 내가 말해볼게. 오늘 저녁 엄마가 우리 집에 오라는데 네가 먼저 사과하면 아마 풀릴 거야.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해? 현우는 당황했다. 그런 톤의 목소리를 그녀에게선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그냥 집안 분위기 위해서. 너도 알잖아. 엄마 성격. 하지만 지원은 조용히 뒷걸음질 치듯 물러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화목이란 건 누군가 한쪽이 참아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할게. 오늘은 나 혼자 있을래. 회사 일도 있고. 현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끝내 묻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단정했고 따뜻했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 그 조용함 속에 폭풍이 태동하고 있었다.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지원은 노트북을 열었다. 고급 보안 인증을 거쳐 그녀가 들어간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 그리고 내부 회의록들이 빼곡히 떠 있었다. 화면 상단엔 이런 문장이 떠 있었다. 한율건설그룹 이사회 내역서. 이사호에 그 단어 앞에 그녀의 이름이 실려 있었다. 그렇다. 강지원은 지금 남편이 근무 중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 그녀가 이 회사와 얽히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당시 지원은 금융 컨설팅 회사의 팀장이었다. 우연히 한율건설의 재무 위기를 감지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전 재산 3천만 원을 투입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다들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당시 공식적으로는 그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대학 동기이자 절친인 정다영을 대표 명의로 내세웠고 본인은 그림자 회장으로 경영을 진두지휘해왔다. 직원 채용부터 해외 프로젝트 유치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결정되었다. 현우가 일하는 그 회사, 그의 성과, 그의 승진, 그의 자리는 사실상 그녀가 만든 무대였다. 하지만 지원은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다. 현우가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믿었고 누군가의 돈이나 지위로 사랑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의 뺨, 그 모욕은 그 믿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메일을 열었다. 보낸 사람 정다영 제목, 이사회 참석 여부 확인 요청. 본문 지원아 이번 분기 수익 보고서 어마어마해. 일본 쪽 프로젝트도 통과됐고 다음 주 이사회엔 너도 나와줄래? 가족들은 몰라보겠지. 지원은 조용히 타이핑했다. 이번엔 안 나갈게. 그 대신 현우를 보내줘. 이젠 나도 준비가 필요해. 보낸 메일함을 닫고 노트북을 덮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한 사람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내가 그토록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이유를. 서울 성북구.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있는 조용한 골목길. 윤미자는 아침부터 불쾌했다. 잠을 설쳤다. 밤새 누워서도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다. 검은색 카드. 딱 봐도 일반 직장인 연봉으로는 가질 수 없는 수준. 그녀는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이자 사설 정보조사원을 하는 장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숙이하나 미자야, 혹시 요즘도 사람 조사 같은 거 하지? 갑자기 왜? 우리 며느리 말이야. 좀 이상해서? 돈을 어디서 그렇게 벌었는지, 누가 뒤에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장인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알았어. 이름, 나이, 직장 정보만 줘. 일주일만 시간 줘. 전화를 끄는 윤미자는 안도하면서도 불쾌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다. 지금껏 자신이 무시해왔던 며느리가 감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간 여의도의 고급 커피숍. 지원은 정다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나 조사 들어온다. 온다. 다영은 놀란 눈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시어머니 쪽이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곧 알아낼 거야. 카드 정보도 계좌 추적도 시간 문제고. 근데 괜찮아. 알아내게 놔두려고. 다영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그쪽에서 회사까지 연결해버리면. 지원은 미소 지었다. 눈빛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때가 됐어. 숨는 것도 참는 것도 여기까지야.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한율건설그룹 4분기 보고서. 거기엔 이현우의 이름이 신입사원 시절부터 현재 부서장까지의 성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서류 시어머니가 보면 뭐라고 할까? 다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원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가을 햇살이 느슨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만 믿는다고 했지. 이제 그들의 시야를 열어줄 시간이야. 그날 오후 윤미자는 딸 이소진을 불러 거실에 앉혔다.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너 그 며느리 말인데 좀 이상하지 않니 그 카드. 또 요즘 말투도 예전이랑 다르고. 소진은 코웃음을 쳤다. 엄마 원래 저런 스타일 아니었어. 뭔가 약 올리는 듯 말 조곤조곤 하는 거.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걸까? 윤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만 꼭 쥐고 있었다. 며칠 뒤 장인숙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자야, 너 그 며느리 이상하다 진짜. 명의는 없는데 대형 건설회사 쪽 계좌랑 매달 고액 입금이 연결돼 있어. 일반 직장인 수준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윤미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설마 회사 쪽 사람이야. 아니 그럼 더 위험하잖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회사에서 돈 빼낸 거면 이건 가정 파탄이다. 그녀는 그날 밤 소진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이번 주말에 집으로 부르자. 무조건 불러. 정면으로 따져야 돼. 그 카드 돈 정체까지 다 캐내야겠어. 여의도. 그 시각. 지원은 조용히 한율건설 내부 포털에 로그인했다. 이사회 자료계약 현황, 해외 파트너 보고서까지 확인한 후 그녀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처음 이 회사를 인수하던 날이 떠올랐다. 남루한 셔츠 한 벌로 협상장에 들어갔던 27의 자신. 모든 이가 비웃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지금은 매출 1천억을 바라보는 중견기업의 실질적 대표.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그녀를 가난한 지방 출신 여자라고 믿고 있었다. 지원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곧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토요일 오후 서울 성북동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양옥집 앞에 강지원의 차가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은 지원이 차에서 내렸다. 얼굴엔 화장기가 거의 없었지만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단단하고 고요했다. 이곳은 이현우의 본가 그녀의 시댁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공기부터 다르다는 걸 느꼈다. 거실은 조용했지만 차가운 시선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소파 정중앙엔 윤미자가 그 옆엔 이소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이현우는 구석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태풍 지원의 시아버지인 그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이 조용히 인사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그러자 윤미자는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랜만은 무슨, 앉아, 오늘은 우리말 좀 해야겠다. 지원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차 한 잔도 인사치레도 없이 윤미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너 그날 쓴 카드, 그거 도대체 뭐야? 지원은 짧게 대답했다. 제 카드입니다. 제 명의로 된 프라이빗 카드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애가 그런 카드를 쓸 수 있을 리 없잖아. 이소진이 끼어들었다. 솔직히 말해. 그 카드 회사 돈이야 아니면 우리 집 돈 아님 남편 몰래 무슨 짓 한 거야? 그 순간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누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지만 윤미자가 말을 잘랐다. 현우야 너 좀 빠져. 지금 이건 집안 문제야. 나는 그 카드가 어디서 났는지, 돈은 어디서 나는지, 너한테 돈 빌려갔던 거면 당장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 지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카드도 그 돈도 아무것도 남편이나 이 집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럼 대체 뭐야? 갑자기 무슨 로또라도 당첨됐니? 윤미자의 말투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고 이소진은 비웃듯 웃었다. 아니면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돈 번다던데 혹시 이상한 일 하는 건 아니겠지? 지원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운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상상하시네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돈은 제가 벌었고 남편의 통장에도 이 집 통장에도 손댄 적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시선을 윤미자에게 옮겼다. 설사 제가 로또에 당첨됐든 열심히 일해서 벌었든 그건 어머니께서 따질 권리가 없습니다. 윤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시어머니야. 그러자 지원은 담담히 말했다. 시어머니시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사까지 하시고 너 같은 애라는 말을 하시며 사람의 인격을 부정한다면 저는 그 며느리라는 자리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이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원아 진정해. 제발. 와.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서도 시선을 떼지 않고 이어갔다. 현우 씨, 우리 결혼할 때 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내가 뭘 갖고 있고 뭘 했고 그걸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어요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 모든 걸 부정하고 있어요. 이소진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우릴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널 다시 확인하려는 거지. 그 말에 지원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그럼 확인하시죠. 하지만 제가 경고 하나만 드릴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금 이 집이 알고 있는 강지원은 진짜 제가 아니에요.
거시라는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지원은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를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이현우는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거실에 남은 이들은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대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일요일 저녁. 강지원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나둘. 예전 프로젝트 계약서 외국 투자자와의 서신, 그리고 한율건설의 비공개 내부 보고서들. 그녀는 이 모든 걸 꼼꼼히 파일링하며 탁자에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낸 건 이현우의 근로계약서였다. 거기엔 회사 로고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직위 건설본부장, 월 급여 600만 원, 계약 서명자 대표이사, 정다영 실질 결제자, 최고 경영 책임자 강지원. 지원은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녀의 이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 한 줄.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율건설 본사 15층 회의실. 회사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현우는 준비된 정장을 입고 출근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단독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상황이었다.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대와 긴장이 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오늘 발표하게 될 자료가 거짓 보고서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이 자료를 만든 장본인이 그리고 그 전체 연출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것도. 그가 자료를 프린트하는 사이 사무실 건너편에서 정다영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지원아, 오늘이야. 응, 그대로 진행해. 발표 끝날 때쯤 내가 들어갈게. 알았어. 근데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는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 하니까. 한편 성북동 이현우의 본가. 윤미자는 장인숙에게서 새 파일을 전달받고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훑었다. 그 안엔 강지원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수상한 거래 내역, 그리고 한율건설과 정다영 사이의 대규모 자금 흐름이 기록돼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정다영은 친구 이름이라고 했는데 왜 이 회사랑 연결이 돼 있지? 정다영 혹시 실명은 아닐 수도 있어. 가명일지도 몰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계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시점이야. 3년 전부터야. 그때부터 이 회사가 회생하기 시작했고 윤미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3년 전 그때가 이현우가 이 회사 입사한 바로 그 시점이잖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회의실 안 주요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이현우는 긴장한 듯 앞에 섰고 자료를 띄운 화면에는 굵은 글씨가 떠올랐다. 한율건설 4분기 수익 보고, 예상 영업 손실 약 37억 원. 순식간에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손실이요, 지금 회사가 적자인가요? 이 정도면 투자자 회수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현우는 당황했다.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 그 자리. 강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 나갔다.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정다영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지금부터 실제 수익 보고서를 대표님께서 직접 공유하시겠습니다. 대표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지원이 정면으로 나섰다. 큰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다. 2024년 4분기 실적 영업이익 84억 원, 총 누적 계약 규모
1기 32억 원 작성 및 승인 강지원 대표. 순식간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원아. 지원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빛엔 분노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담담함과 단호함만이 있었다. 여러분, 저는 강지원입니다. 한율건설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이며 지난 3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저 자신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 존재를 믿지 않았고 제가 가진 것들을 훔친 거라며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의 끝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우 씨, 이제 당신도 알게 됐죠? 내가 누구인지. 성북동 이 씨가 지하 저택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국물은 식었고 밥 숟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윤미자는 멍하니 TV를 보며 앉아 있었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전날 그 장면만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대표이사 강지원, 3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끈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 말이, 그 목소리가, 그 눈빛, 하나하나 윤미자의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다. 이소진은 분노에 가까운 질투로 컵을 내려쳤다. 엄마, 이게 말이 돼? 우린 며느리라고 해서 참아줬고 봐줬고 받아주려고 노력했잖아. 근데 결국은 우리 다 바보 만든 거잖아. 윤미자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속인 거야. 근데 진짜 실력이 있었던 거잖아. 회사 주인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 그 말에 윤미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존심이 깨진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현우한테도 말 안 하겠다는 건 뭐야? 부부인데 설마 현우를 그렇게 낮게 본 거야. 같은 시각 여의도 아파트. 이현우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지원은 아침 일찍 외근을 나갔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날 회의실에서 본 아내의 모습이 그에게 익숙한 사람이 아닌 낯선 거인처럼 느껴졌다. 생각했다. 지금껏 자신은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었는가. 아내가 내미는 도시락에 웃으며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소박하다고만 여겼던 그 자신을 왜 말 안 해? 했어. 당신이 그 회사 사람이었단 거,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었단 거. 그는 말없이 벽에 머리를 기댔다.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받는 사람이라 착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끝없이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지원은 집에 돌아와 현우와 마주 앉았다.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짠을 내려놓았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의실에서 너를 보는 순간, 보는 순간 난 믿기지 않았어. 지원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피로와 담담함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했어.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둘 사이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장벽이 되지 않길 바랐어. 근데 그게 더 멀게 느껴졌어. 그 자리에서 너를 봤을 때 처음부터 난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것 같았어.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다. 현우야, 나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었어.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던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그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노력해온 사람이었던 거야. 현우는 고개를 떨궜다. 그걸 왜
이제 와서야 말해. 지원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분명했다. 왜냐면 내가 며느리로서만 인정받고 싶지 않았거든. 사람 강지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당신 가족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봐주길 바랐어. 현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원은 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잠깐 집에 다녀올게. 할머니 산소에 다녀와야겠어. 같이 갈까?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오늘은 나 자신과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성북동 이씨가. 윤미자는 응접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수기야, 그 여자를 다시 조사해줘. 이번엔 그냥 인맥 정도가 아니야. 대체 이 강지원이란 여자가 어디까지 손을 뻗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삼성동 한복판 한 기업인의 장례식장. 윤미자는 조문객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이곳에 온 건 단순한 조문 때문이 아니었다. 장인숙이 건넨 정보 때문이었다. 강지원 고 박철호 회장과 생전 개인적 교류 다수. 고인은 중견투자그룹 K&L 캐피탈의 설립자. 윤미자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지방에서 올라와 겨우 서울에 자리 잡은 애라고 생각해왔던 며느리가 그토록 유명한 인물들과 사업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 무리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향을 올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윤미자를 향해 다가왔다. 혹시 윤미자 여사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남성은 명함을 내밀었다. K&L 캐피탈 부사장 정근혁. 강지원 대표님께서 생전에 박 회장님과 저희 회사와의 연결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강 대표님을 아주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점잖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윤미자의 가슴을 꽉 막아버렸다. 그 아이가 어떻게 박 회장님과... 정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설명했다. 지원 대표님이 처음 박 회장님을 뵌 건 회장님의 손자 유학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였습니다. 이후 재무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해내시면서 K&L 쪽 자산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깊이 관여하셨죠. 말하자면 저희가 오늘 이만큼 버틴 것도 강 대표님 덕분입니다. 윤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직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그저 형편없는 처녀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예를 갖추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까지 뭘 봐온 거지? 여의도, 밤 10시. 이현우는 술에 취해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캔맥주 하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원이 왜 조용히 살았는지, 왜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있었는지. 그는 자신이 작은 사람이었다는 걸 느꼈다. 자존심에 갇혀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 그녀가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걸 불편함으로만 받아들였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한강 그냥 좀 걷고 있었어. 같이 걷자. 거기서 기다려. 비버 기다려. 30분 후 한강 둔치. 서로 말없이 걸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흔들리는 강물 소리가 들렸다.
이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을 너무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날 왜 그렇게까지 배려했는지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지원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난 당신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다만 우리가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서로의 그림자까지도 껴안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다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원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 말해봐.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월요일 아침 한율건설 본사 15층 회의실. 주말 동안 조용했던 회사는 아침부터 어수선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강지원 대표 숨겨진 여성 CEO. 3년간 회사를 조용히 이끈 그림자 실세. 한 경제지의 헤드라인이었다. 기사엔 그녀의 대학 시절 수석 졸업 전직 글로벌 컨설팅 기업, 재직 경력, 한율건설 인수 배경과 투자 유치 사례까지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이 문장이었다. 강지원 대표는 회사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남편 이현우 부장의 성장을 조용히 뒷받침해 왔다. 그 순간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능력자들은 말이 없다더니 배우자 뒷바라지 끝판왕이다. 그 남편은 진짜 복받은 줄 알아야 해. 댓글 수만 건이 순식간에 달리며 강지원이라는 이름은 단숨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서울 성북동 이씨가 거실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윤미자는 TV 뉴스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뉴스를 통해 본 며느리의 이름 인터뷰에 나오는 증권 분석가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투자자들의 칭찬이 귓가를 맴돌았다. 강 대표님은 조용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입니다. 다소 낯선 방식이지만 업계에선 이미 꽤 유명한 이름이죠. 윤미자는 손을 덜덜 떨며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이소진이 헛웃음을 지었다. 이쯤 되면 그냥 우리 쪽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윤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엔 오래전 이현우가 대학을 처음 입학할 때 썼던 장학금 신청서가 있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미자는 문득 며느리가 떠올랐다. 지원이도 그런 마음이었던 걸까? 그 순간 자신이 지원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수치야. 돈은 어디서 났어? 설마 남편 돈 아니지. 지방에서 올라와서 도와줬더니 고개를 빳빳이 들어.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스스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돌아오고 있었다. 한편 이현우는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강지원의 이름이 적힌 기사들을 휴대폰으로 계속 보고 있었다. 그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 사람이 자신의 아내 기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다. 이런 여자랑 결혼한 남자 진짜 전생에 나라 구했나 봐. 근데 남편은 진짜 몰랐을까 너무 신기해.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은 아렸다. 자신은 지금까지 아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이 있었던가 조용히 묻혀주는 태도를 당연함으로 여긴 건 아니었을까. 밤, 여의도 아파트. 강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끄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떤 기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 그러나 마음 한편엔 새로운 긴장감이 엄습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벨이 울렸다. 현우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 앞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윤미자였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눈빛은 전과 달랐다. 날이 선 분노도 무례한 냉소도 없었다.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혹시 나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의도 아파트 거실. 강지원은 조용히 윤미자를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매실차 한 잔. 두 사람 사이엔 몇 걸음의 거리, 그러나 지난 몇 년의 감정들이 숨막힐 듯 버티고 있었다. 윤미자는 오랜 침묵 끝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거 예전에 너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냈던 명절용품 영수증이야. 그때 당신이 다 부담했다는 거 그땐 몰랐어.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속엔 백화점 명세서, 카드 결제 내역, 심지어 윤미자 명의로 정산된 한식당 식사 내역까지 있었다. 나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나 봐.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따라 낮고 조용했다. 예전의 위압적인 톤이 아니라 어딘가 부서질 듯한 인간적인 울림이 있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사과나 인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주는 관계가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윤미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 네가 가진 게 나보다 너무 크단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식보다 더 멀리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근데 이젠 안 도망가려고.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날을 나도 준비할게.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껜 미세하게 젖은 빛이 떠올랐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용서나 화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인간적인 연결감이 생기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 삼성동 고급 호텔 라운지. 정다영은 커피를 마시며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블랙 수트를 입은 채 서류 가방을 열고 명함을 내밀었다. 윤태훈 천우개발 본부장. 정다영은 한참을 고민하다 물었다. 왜 갑자기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윤태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강지원 대표, 그 사람의 존재가 이 업계에서 너무 커졌어요. 누군가는 그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 시선도 있죠. 정다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협박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투자자입니다. 단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면 미리 관리하려는 거죠. 그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는 분명히 의미심장했다. 강지원 대표에게 전해주세요. 세상은 실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그분도 곧 알게 될 거라고. 밤 여의도. 강지원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다음 싸움은 더 정교하고 더 차가운 싸움이 되겠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 대신 철저한 준비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원은 한율건설의 대표이지만 오늘따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느껴지는 공기는 언젠가 겪었던 투자 유치 실패 직전의 긴장감과 너무 닮아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표님, 오늘 아침 내부 서버에 이상 접속 기록이 떴습니다. 해킹 시도 가능성이 있고 출처는 천우개발 쪽으로 추정됩니다. 지원은 얼굴에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팀한테 로그 전체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보팀 일단 공식 조치 말고 비공식 경로로 알아보게 해요. 조용히. 네, 대표님.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미 윤태훈이 정다영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을 때부터 그는 명백히 싸움을 걸어온 것이었다. 그의 방식은 정면 충돌이 아닌 틈새 침투, 그리고 여론의 흐름을 먼저 바꾸는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그날 오후 한 언론사 경제면 하단에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한율건설 최근 3년 회계보고서 불일치 정황, 대표이사 강지원 이사회 단독 결재 논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있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강지원 권한, 남용, 그날 밤 회사를 퇴근하던 이현우는 로비 벽면에 뜬 뉴스 화면을 보고 멈춰 섰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강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기사 봤어. 응, 봤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지만 내가 흔들릴 수는 없어. 이현우는 몇 초간 침묵했다가 말했다. 뭐든 내가 도와줄게. 지원은 말없이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했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 말 기억해. 이 싸움 너도 안 해서 같이 가야 돼. 같은 시간 한남동 고급 빌라. 윤태우는 천천히 와인잔을 돌리며 비서에게 말했다. 기자 쪽 반응 어때? 예상대로 반응 빠릅니다. 커뮤니티 반응도 분열됐고 일부 투자자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좋아. 우리는 두 번째 카드까지는 꺼내지 마. 그 여자가 자극해서 먼저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치명타를 날리는 거야. 그의 눈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철저한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강지원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 하나를 작성했다. 토이민지 하도영 박소은 서브젝트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본문 우리가 처음 이 회사를 인수하려 했을 때 우린 이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죠. 이제 다시 모여야 합니다. 공식 조직이 아닌 우리가 쌓아온 신뢰만으로 움직이는 비공식 대응팀으로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 동안 노트북을 덮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천우개발 윤태훈, 당신은 권력으로 이기는 법만 알지만 나는 버텨서 살아남는 법을 안다.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 대신 전략가의 냉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여의도 한율건설 본사 대회의실, 이사회 비공개 브리핑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강지원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그녀를 향해 모인 비공식 대응팀의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민지, 투자 전략가, 하도영, 내부 법무 책임자, 박소은, 데이터 분석 팀장. 이들은 모두 강지원과 함께 회사의 기틀을 세운 동지였다. 세상은 몰랐지만 지원은 혼자가 아니었다. 지원이 입을 열었다. 최근 회계 불일치 문제에 대해 회사는 철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내부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임을 확인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내 고문 변호사가 그 증거 자료를 설명했고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회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명예훼손 및 허위 보도 관련 자료는 정리 중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윤태훈이었다. 그는 냉정한 미소로 물었다. 대표님, 실적이 실제로 안정적이라면 굳이 대표님이 아니라 다른 임원이 발표해도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직접 나오신 건 혹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개인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 말은 도발이었다. 지원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제가 맞기 때문이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제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윤태훈을 바라봤다. 윤 본부장님, 당신은 숫자를 읽고 전략을 짜는 데 능하지만 이 안의 사람들은 숫자보다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이사회는 조용해졌다. 한 명의 주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 회사를 이윤이 아닌 신뢰로 유지해온 대표를 믿고 싶습니다. 며칠 뒤, 천우개발은 한율건설과의 공동 프로젝트 제안을 철회했고 윤태우는 내부 감사 이후 본사에서 조용히 자리 이동이 이루어졌다. 언론은 더 이상 강지원을 문제 삼지 않았고 그녀의 리더십은 실적과 대응력으로 다시 입증되었다. 성북동 이씨가 윤미자는 강지원을 직접 초대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내놓았다. 너 요즘 회사는 좀 괜찮니?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젠 조금은 견딜만해요. 혼자 아니니까. 이소진도 이번엔 말없이 반찬을 하나 더 집어주며 말했다. 다음에 회사 구경 좀 시켜줘. 지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요. 밤, 여의도. 이현우와 지원은 아파트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 지나갔다 그치?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젓고 웃었다. 아니, 우린 계속 살아가는 거야. 싸움이 끝난 게 이제 진리에는 좀 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게 되는 거지.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같이 걸어가자. 당신도 나도 숨지 않고. 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그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이제 나도 당신 옆에 당당히 설게. 에필로그. 1년 후 강지원은 아시아 여성 리더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조용한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주말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걸으며 가끔 시댁에 가서 된장찌개를 나누고 밤이 되면 손을 맞잡은 남편과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말한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조용하게 이겨내는 사람이야.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지켜냈다.